오늘의 제목 적당한 음주가 건강에 좋다입니다. 좋다라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지 않대요. 술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안 좋은 소식이고. 용 기자님은 술 전혀 안 하잖아요. 네, 저희는 그렇습니다. 아까 하이파이브를 이미 마쳤습니다. 이 두 분은 최 팀장님하고 용 기자님은 술을 전혀 못 하십니다. 네, 네. 뭐 어차피 술을 안 마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나 눈에 띄는 게 그러니까 딱히 크게 희소식일 것도 없지만 뭐 그냥 강 건너 불구경 뭐 이런 네. 아우 어떡해 그냥 이런 정도. K 네, 박사님은 술을 소식입니다. 굉장히 좋아하시죠? 저런 뉴스에 전혀 신경을 안 쓰는 이유가 예. 적당한 음주는 몸에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술을 먹는 사람들이 적당한 음주를 그치는 경우가 없습니다. 어차피 상관없다. 네, 어차피 상관이 없군요. 네, 이미 버린 몸. 네. 자, 지난 5월 27일에 SBS에서 이런 기사가 납니다. 제목이 이거예요. 적당한 음주 장수 비결이랬는데 점점 상식 깬 연구 결과 발표. 네. 이게 제목입니다. 이게 그 잊을만 하면 그 계속 뉴스가 나오는 그런 기사 중에 하나죠. 네. 적당한 음주가 건강에 좋답니다. 많이 들었죠. 그리고 뭐 비슷한 거 있죠. 적당한 커피가 건강에 좋답니다. 네네. 그리고 다음 달쯤에 커피가 건강에 안 좋답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계속.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네, 그런데 이제 적당한 음주 건강에 좋다라는 뉴스가 사실이 아니라는 뉴스입니다. SBS에서는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캐나다 빅토리아 대학교와 미국 보스턴 대학교의 공동 연구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관련 연구를 찾아보니까 작년 3월 무렵에 알코올과 약물 연구 저널이라는 미국 잡지가 있는데 그런 잡지가 있군요. 예, 여기에 실린 내용이죠. 1년이 약간 넘은 겁니다. 네. 뉴스에서 이런 그래프를 보여줍니다. 가로축은 음주의 양, 아하. 그리고 세로축은 사망률이에요. 네. 그런데 사망률이 낮은 순서로 치면 일주일에 한 잔이 가장 사망률이 낮습니다. 아하. 그리고 그 다음이 하루 한두 잔 마시는 사람, 네. 그리고 그 다음이 하루에 서너 잔 마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네. 대체로 술을 많이 마실수록 사망률이 올라가죠. 그쵸. 근데 여기서 뜻밖의 하루 서너 잔 마시는 사람 다음에 술을 안 마시는 사람이 나와요. 에? 그러니까 술을 안 마시는 사람 다음에 과음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술을 적게 마실수록 사망률이 낮아지는데 안 마시면 아예 안 되나? 마시면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걸 근거로 적당한 음주가 건강에 좋다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답을 알 것 같아요. 예. 근데 뭔가 이상하잖아요. 이게. 네. 뭔가 이상합니다.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네. 맞는지 한번 보세요. 들어보시고. 네. 대체로 술을 많이 마실수록 사망률이 올라가는데 이 경향성에서 오로지 금주하는 사람들만 벗어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연구에 근거해가지고 아침 방송 건강 프로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제 약 파시는 분,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약 파시는 분들이 적당한 알코올이 왜 건강에 좋은가에 대해서 많은 이론을 내놓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뭐 심장에 적당한 자극을 주기 때문이다. 네,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예,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 얘기하면서 술 마시라고 막 저한테 네, 그러는. 그러면 심장에 적당한 자극은 조금만 뛰면 금방 뛰어요. 뛰기 싫으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왜 와인을 많이 마시는 프랑스인들은 오래 사는가 이런 얘기가 네. 나오죠. 그런데 왜 금주자는 이런 경향성에서 벗어나는가?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풀렸다는 겁니다. 네. 의외로 간단합니다. 이유가 술을 안 마시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건강 문제로 술을 끊은 사람이라는 그렇죠. 겁니다. 그러니까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이미 몸이 망가져서. 예상하던 그겁니다.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네. 예상하던 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음주로 인해서 병이 나서 술을 끊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나 아니면 술을 혹은 애초에 몸이 약해서 네, 술 못 먹는. 아예 못 먹는 사람. 네, 네. 이런 사람들을 금주자로 포함을 시키니까 네. 술을 안 마시면 건강에 좋지 않다는 굉장히 엉뚱한 결론이 나온다는 거죠. 통계의 오류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전형적인 통계 오류.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이런 사람들을 금주자 통계에 넣어야 될 정도로 술을 안 마시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지 않았나.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었는데. 네,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그 사망할 때까지 연구가 계속된다는 게 이제 문제이긴 한데요. 두 분이 사망하셔야 확인이 되는 거군요. 네. 어쨌든 지금까지 나온 음주와 수명에 관한 이런 연구 있잖아요. 음주와 수명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87건 중에 술 때문에 병이 나서 술 끊은 사람들 문제를 보정한 건 13건이랍니다. 네. 그러니까 74건이 그냥 이런 거 상관없이 술을 안 음주자로. 먹으면 음주자가 아니다. 이렇게 통계된 네. 거죠. 이와 관련된 논의가 의외로 2006년부터 있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캐나다, 그러니까 이 연구에 공동 참여자였던 캐나다 빅토리아 대학에서 이미 나왔던 이야기래요. 네. 그래서 이때 이런 연구들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라는 지적을 했고 이번에 그러니까 작년에 2006년의 연구를 뒷받침하는 결과가 다시 나온 거죠. 결과적으로 음주는 거의 무조건 건강에 안 좋습니다. 아하. 그리고 술을 안 마시는 것이 가장 건강에 좋고 건강이 망가진 이후에 금주해도
술을 애초에 안 마신 사람만큼 건강해지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얘기를 해주는 아까 거군요. 통계에 나온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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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계속 술을 마시는 것보다는 건강해진다는 그 금연하는 거랑 비슷하네요. 네. 너무 당연한 결과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마치 이런 거잖아요. 폐암 환자들 중 네. 흡연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와 담배를 그렇죠. 끊은 경우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결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뭐 담배로 건강이 망가진 사람이 이제 담배를 끊을 수밖에 없게 된 사람을 비흡연자로 통계를 낸 것 같은 좀 그런 문제였던 거죠. 그러게요. 물론- 이거를 몰랐을까요? 하는 사람들이? 그게 참 신기합니다. 그 이런 연구 결과에 대한 지적이 2006년에야 나왔고 이걸 반영한 연구 결과가 또 이제 2016년에야 신기하네요. 나왔다는 게 딱 보면 알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음모론을 제시하죠. 거대 주류. 주류업계. 네, 주류 업계들과 군산 복합제 들어가잖아요. 무조건.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 어떤 생각이 드냐면 통계상의 오류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연구 결과였음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태생적인 금주자가 워낙 적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이 결과를 믿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처음에 나왔던. 네. 네, 그렇죠. 그랬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저나 최 팀장님 같은 사람에게는 그냥 강 건너 불구경이고요. 네. 아까 그렇죠. 말씀드린 이유로 네. 사실은 많은 대부분의 음주사들은 아예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완벽한 남일. 네. 그래가지고 참 도대체 적당한 음주를 그칠 거면 술을 왜 먹냐고. 근데 적당하다는 건 또 뭔데요? 그러니까요. 야, 거기서 말하는 적당하다는 게 다 말이 안 돼요. 네, 그렇죠. 여기서 이제 통계상으로 적당한 음주는 그러니까 잘못된 결과를 가지고 생각을 해봐도 일주일에 한 잔 정도인데. 그러니까 그게 뭐 적당해요. 아무것도 그치. 안 마시는 거죠, 사실. 네, 안 마시는 저도 거죠. 거의 금주자에 가까운데 그 정도는 마시거든요. 네. 그렇죠. 여기서 문제는 분명히 이제 그 적당한 음주를 하고 계시지 않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봐 적당한 음주는 건강에 좋잖아라고 하면서 술을 마시던 분들이나 아니면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뭔가를 파시던 분들 아, 예, 이런 분들에게는 안 좋은 소식일 것 같습니다. 이게 그렇겠네. 근데 단순히 이제 술 먹기가 좀 껄끄러워지는 심리적인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술 먹기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연구에서 스스로 밝히고 있는데 이런 연구가 나오잖아요. 뭐 술 적당한 음주가 좋다 안 좋다 이런 네네. 결과가 나오면 이 결과가 각국의 음주 관련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데 큰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주세 같은 거지. 네. 네. 그러니까 담배에 마음 놓고 세금 때릴 수 있는 게 그렇죠. 담배는 백해무익이라는 결과가 계속 나오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반면에 술에는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건 백해무익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있었으니까. 네, 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게 깨지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강 건너 불국이 아닌데? 이제 술값이 오를 수도 있는데. 아, 그건 몰랐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가 올라온 포털 댓글에 베풀로 이런 게 달렸습니다. 그냥 냅둬라. 서민들 소주 한 잔 마시는 재미로라도 살게. 물론 서민들이 소주 마시는 거 말고 낙이 없다는 어떤 고정관념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고정관념도 피해야 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네. 그거 말고 다 걷는 사람이 꽤 있어요, 사실. 네. 네. 근데 이 댓글에 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문제는 참으로 공교롭게도 이 댓글 옆에 보이던 기사가 이제 연결이 되는 기사였던 거예요. 네. 그 뭐 실제로 연결되는 기사는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만 2대1 기사입니다. 제목이 이래요. 외로움이 술을 부를 때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고독사 부를 수도. 그러면서 이 기사 내용의 일부를 발췌해서 들려드릴게요. 적당량의 술은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 분비를 일시적으로 촉진시키고 도파민과 엔드로핀 수치를 높여 기분을 좋게 만든다. 그거는 사실이죠. 네. 하지만 오랜 기간 과음과 폭음을 지속하면 알코올이 장기적으로 세로토닌 분비 체계에 교란을 일으켜 우울증을 발생시키고 악화시킬 수 있다. 우 원장은 전문가죠. 술은 잠시 감정을 마비시킬 수 있지만 치유해줄 수는 없다며 오히려 술에서 깨어나 마주한 현실에서 더 허무함을 느끼거나 자책만 남게 되는데 이 감정이 괴로워 다시 술을 마시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뇌가 알코올에 중독되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니까 이 기사를 다시 아까의 기사와 결부지어서 생각을 하면 혼자 살고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알코올을 더 섭취하는 경향이 있는데 술은 마실수록 수명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근데 이 기사에 해결책도 나와 있어요. 사람들과 어울리는 등 술 없이도 외롭고 쓸쓸한 감정을 극복하는 방법을 찾게 도와주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진짜 건강은
적당한 술이 아니고 사람들과 어울려야 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람들하고 그렇죠. 어울릴 때 술을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알코올 뭔가. 없이 행복감과 혼자 잘 안 먹어요. 그죠? 알코올 없이 행복감과 충만감을 가지는 거라는 게 이제 결론인데